예. 1년번호 145, 옹야편 26장입니다. 작연 남자인데 자로가 불렬이에요. 부자 시지왈. 여서 부자면 천염지로다, 천염지로다. 子见男子，子路不悦。夫子使之曰：“予所否者，天厌之，天厌之。” 자, 이게 무슨 이 논어에 나오는 배경으로서의 그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걸쳐 있는 것이 바로 위나라입니다. 위나라. 위나라는 노나라 이제 서북 쪽으로 있었고, 도읍은 이제 초구라는 것이었고, 옛날 주공 때에 강숙봉이라는 그 사람이 이제 같은 희십니다. 동성제후죠. 그걸 봉지로 받았었는데, 받아 쭉 내려오면서 위령공 때, 이 논의 위령공 편 있잖아요. 위령공 때 이래서 공자와 거의 같은 시기에, 이 위령공 42년 동안 임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자와 상당 기간 겹쳤죠. 그래서 공자 나오면, 공자하고 위나라 나오면 거의 위령공과 이제 관련이 돼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래 살았으니까, 오래 임금을 했으니까. 이 위령공의 고사가, 이때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이 공자와 굉장히 깊은 이야기가 있어요. 우선 해석을 해보면, 공자가 남자를 만났더니 자로가 아주 불쾌하게 여겼어요. 선생님 남자를 만나시다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공자가 선생님, 부자는 선생님, 공자가 시는 맹세할 서자고 같습니다. 지금도 이 시자를 맹세하다는 뜻으로 써요. 화살 시자인데. 아직 맹세를 했어요. 뭐라고? 내가 만약 도에 어긋난 짓을 했다면 하늘이 나를 미워할 것이다. 하늘이 나를 미워할 것이다. 하늘이 나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여길 것이다 하고 아주 강하게 그 자로한테 적을 한 겁니다. 근데 자로는 이때 마침 뭔가 위나라에서 벼슬을 하고 있었어요. 벼슬을 하고 있었고, 공자는 이 위나라를 자주 갔는데, 공자는 위나라를 자주 이제 순방을 했습니다. 가서 꼭 누구 집에 있었는가 하면 거백옥이라는 아주 공자 칭찬을 많이 한 그런 위나라 이제 대신인데, 거백옥 집에 늘 이제 기숙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위나라에서는 이제 공자가 위나라에 왔으니까 공자를 위령공도 만나려고 애를 쓰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 중에 이 남자는 위령공의 부인입니다. 근데 굉장히 지난번 송조 나올 때 나왔을 겁니다. 음행한 여자고, 음행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 위나라를 막 뒤엎어서 한번 난리를 일으켰던 그런 여자예요. 이 남자가 공자가 대단하니까 공자를 만나자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한번 만나보자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무슨 이 논어에도 나오고 다른 데로 나오는데 굉장히 그것 때문에 이제 말썽이 많습니다. 왜? 공자 같은 성인이 그런 음행한 여자를 만나다니부터 시작을 해서 신분상으로도 이 남자를 만나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튼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결국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자로가 위나라의 벼슬하고 있던 자로가 위나라 사장 빤하게 알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 남자를 만나다니 말이나 됩니까? 하고 이제 강하게 이제 비판을 한 거죠. 비판을 할 때 공자가, 야, 만나서 내가 상식에 어긋난 일, 예에 맞지 않는 일, 이런 짓을 했다면 난 하늘이 나를 염지했을 때, 염은 여기 뒤에 보면 기절야라서 기 버려서 날 끊었을 것이다. 나 있어서는 안 될 놈이라고 하늘이 날 저주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강하게 그런 일이 없었다고 변명을 한 이런 겁니다. 그러면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이 남자나 이 위나라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위나라는 강숙 초기에 희복입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이게 이제 봉지를 받았어요. 쭉 내려도 이제 위령공, 이름은 원입니다. 희원이겠죠, 그죠? 희원. 이 위령공이 이제 공자와 같은 시기니까 늘 이제 공자하고 이제
대립도 되고 뭐도 되고 뭐 난리를 치는 거야. 위령공이 이제 패자, 세자죠, 세자. 세자가 괴외입니다, 괴외. 벌써 이름도 뭘로 지었어요? 첩으로 지었죠. 괴외. 그죠? 이 아들이 첩입니다. 이름이 첩이에요. 첩이에요. 이제 이 위령공의 애첩이 남자입니다. 이 남자가 지난번에 송조라는 송나라 미남과 음행을 하고 있었죠. 그죠? 음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금방 나온 자로가 이 나라에서 뭐예요? 벼슬 하고 있었어요. 공자가 위나라에 갔습니다. 거배곡집에. 늘 가면 거배곡집에 있었어요. 위나라에 가서 여기 있었는데, 이 남자가 공자를 보자고 그랬죠. 공자를, 그죠? 그래서 자로가 이런 음행한 여자를 보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남자가 송조와 음행하는 걸 보고 이 괴외가 이거 안 되겠다. 자기한테는 작은 어머니가 되죠. 어떻게 보면, 그죠? 안 되겠다. 이걸 죽여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위령계 42년 동안 임금 노릇하니까 이 괴외가 임금될 기회가 없었어요. 너무 기니까. 근데 남자가 자꾸 이제 젊은 여자니까 자꾸 음행을 하고 못된 짓을 하니까 이 괴외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 이 남자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없어요. 그래서 이 남자를 없애러 갔습니다. 근데 남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뛰쳐나왔어요. 이 괴외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러자 위령공이 이 괴외가 이 나쁜 놈아 하고 해서 괴외가 할 수 없이 국외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고 나서 얼마 있다 바로 위령공이 나중에 죽어요. 죽고 나니까 누구를 임금으로 모셨나? 이 첩을 임금으로 했어요. 이게 출공입니다. 출공. 이 나라 출공이에요. 임금으로 모셨어요. 자, 임금에서 이 괴외가 이제 임금이 됐습니다. 근데 이 괴외는 외국에 가 있다가 자기 아들이 임금이 됐어요. 자기 아들이. 그래서 무슨 소리냐 이놈아. 내가 임금이 되고 네가 임금이 되고 네가 먼저 되다니 하고 괴외가 사람들을 이끌고 나라를 쳐들어왔어요. 이게 유명한 괴외지란입니다. 괴외의 난 역사 속에. 그래서 출공을 내쫓아버려요. 내쫓고 자기가 임금이 돼요. 자기가 임금이 돼서 그 임금이 바로 장공입니다. 노장공. 위장공. 장공. 이 장공을 2년을 하고 3년 만에 나라 사람들이 이 장공을 또 내쫓아버려요. 내쫓아 출공이 다시 임금이 됩니다. 그래서 위나라 임금들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뭐예요? 영공, 그 다음에 출공, 장공, 다시 출공.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계보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됐는데, 이때 이 남자입니다. 이 남자를 공자를 한번 보자. 근데 보자 하는 것이 이것이 남녀 관계로 보자 그랬는지, 공자가 그렇게 유명하다니까 한번 보자 그랬는지, 아니면 공자의 위세를 믿고 공자를 내가 알아두면 위나라에서 저게 뛰어날 것이다 해서 보자 그랬는지 하여튼 만났어요. 만나서 자로가 그러니까 오해받을 짓 안 했다. 염려 마라. 내가 만약 오해받을 짓 했다면 하늘이 나를 염지했을 거야. 싫어할 염자. 싫어했을 거야. 근데 기절했을 거야. 버릴 기자, 끊을 절자. 이 기자는 아들 자자를 거꾸로 놓은 겁니다. 이건 장작더미입니다. 섭. 나무 위에다 아이를 갖다 버린 이 글자예요. 이게 누구의 이름입니까? 후직, 그죠? 주날의 시조 후직의 이름이 긴데 이건 장작 위에다 애를 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버린 겁니다. 그런 글자입니다. 천념지, 기절지, 버려버리고 끊어버릴 거다. 누가? 하늘이. 누구를? 나를. 공자 나를. 이렇게 해서 자기는 절대로 저간 짓을 하지 않았다. 여기서 중요한 건 화살시자. 화살시자는 맹세하다. 민국 시대의 중국 국가의 이 시자는 나는
국가에 맹세할 것을 뭐뭐 합니다 할 때 시자가 안 합니다. 이 시는 그래서 맹세다 강하게 맹세할 때 화살 시자를 씁니다. 시는 서하고 같습니다. 시는. 그 원래 맹세하다는 뜻이 있는 글자인가요? 그렇죠. 맹세할 뜻이 원래는 있었습니다. 왜 음 때문에 시는 서야라. 보세요. 뭐 같죠? 그죠? 시옷. 그래서 이렇게 성운 관계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십니다. 요런 요 해에 공자가 남자를 만난 그 해에 노나라의 정공, 애공의 아버지입니다. 정공이 바로 죽은 해 그 해입니다. 저기에 보면은 좌전에 보면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왜 공자가 왜 남자를 만났을까요? 남자가 만나자고 그랬습니다. 만나보자. 왜냐면 공자 얘기 중에서는 보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굳이 가서 만난 이유는 공자도 좀 궁금했을까요? 네. 얼마나 예쁜지?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사기 공자 세가에 나옵니다. 자세히 나오는데 공자 얘기는 뭔가 하면은 누구라고 미리 선을 긋고 안 만날 이유도 없고 또 누구라고 또 내가 억지로 찾아와서 만날 이유도 없고 만나자면 만나고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은 만나고 해서 내가 그 자리에서 정당하게 얘기하면 되지. 내가 예에 어긋난 짓을 아니하는 것이 더 바른 것이지. 애초부터 만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선을 그을 이유가 있겠는가라고 해서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뭐 자로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자로는 나중에 이 아까 얘기한 이 괴인한테 죽음을 당해요. 자로는 결국 죽음을 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괴한테 대들다가 괴한테 죽음을 당해요. 죽음을 당할 때 괴가 가서 저 자로를 쳐서 죽여라 그러니까 가서 칼로 들이쳤는데 갓끈이 끊어졌어요. 끊어져서 같이 떨어졌어요. 떨어져 나니까 그 자로가 군자는 죽을 때도 모자를 쓰고 죽어야 된다 하고 그걸 가서 쓰고 나서 칼을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자로는 또 대단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공자에게 이렇게 대든 겁니다. 그럼 자로는 괴한테 죽음을 당한 건가요? 괴한테 죽었어요. 왜요? 괴지만 괴가 쳐들어왔을 때 예. 괴가 쳐들어왔잖아요. 그럼 자로는 위나라의 벼슬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임금이 누굽니까? 출공이죠. 출공이었죠. 네, 출공이죠. 그럼 현재 모시고 있는 임금에게 충성을 하는 것이 그때의 기본이었으니까. 그게 마치 그 남자한테 충성을 하는 느낌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남자에 의해서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면 남자가 애초에 세우려고 했던 그 누굽니까? 저 영공이 죽고 나서 임금은 또 딴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못한다고 그래서 이 첩이하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역사는 예를 들어 좌전이나 사학이나 이런 걸 읽어보면서 그 배경을 좀 알아두시면은 공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이 괴지라는 이 논어를 하다 보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틀이라는 걸 알아두시고 보시면 이게 이래서 남자가 거론이 되고 뭐 송조가 거론되고 또 무슨 뭐 거배곡이 거론되고 자로가 거론되고 하는 것을 쉽게 이 배경을 통해서 아시면은 논어를 이해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